일선 학교가 지향하는 최대 목표는 성적과 입시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 그리고 꿈과 희망은 그리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와 성적 우선이 지배하는 교육 풍토에 발붙이지 못한 학생들은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 힘겨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아우르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배움터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학생들의 활기찬 배움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광주 지원동에 있는 용현중학교입니다. 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는 일반 학교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니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교복을 입은 학생들, 누워서 자유롭게 책을 읽는 도서관, 디귿자 형식으로 둘러앉아 수업을 받는 교실, 대한교육위탁기관인 용현학교의 모습입니다. 용현학교는 일반 학교의 제도권 교육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일종의 대안학교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대안학교들과 달리 원래 학교의 학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학생이 원할 경우 다니던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용현학교는 원적 학교의 학적을 가지고 교복도 그대로 입고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과와 특성화 교과의 를 혼합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 하지만 제도권 교육에 힘들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포기할 위기에 놓인 학생들은 약 2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금난 교실을 운영해 학교 적응을 돕고 있지만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을 보듬기에는 한계를 느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고민을 해오던 일선 학교의 현직 교사와 교육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100여 명이 뜻을 함께 용현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교원 범죄예방위원, 또 우리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난교실 출수지도 교사, 이 선생님들이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100명의 선생님이 이 학교를 만들어보자고 뜻을 합했습니다. 개교 3주 만에 개교 기념식을 연 용현학교. 학생과 부모님, 선생님들, 100여 명의 회원들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학교를 둘러보는 선생님들과 회원들은 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폐교를 아이들의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쓸고 닦았기 때문입니다. 폐교였기 때문에 여기에 교정 정리부터 환경 미화, 수목 관리, 꽃 심기 전체적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한 자발적으로 우리 힘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거의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취지의 뜻을 함께하는 기부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는 화순의 한 공예가의 작품이고 도서관에서부터 가득 채워진 책과 벽지 하나하나까지 도움의 손길이 뻗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기증품들을 많이 갖다 주셨죠. 기증하신 그 책을 많이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워진 책들이 우리가 산 책도 많지만 그분이 기증해 준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계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용현학교의 선생님은 모두 5명. 일선 학교에 비해 적은 월급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였습니다. 또 20명이 넘는 다른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시간을 쪼개 용현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달려옵니다. 부정학생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땅을 읽으면서 식물이 자라는 걸 보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보고 지금 오면 참 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보듬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마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런 용현학교에 힘을 보태자는 의견이 있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러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허성태 선생님은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러시아어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시작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 강사를 자처했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기간 텀에 있어서 생각할 때 잠시 이렇게 비껴 나갔던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그러한 의미. 성적 위주의 수업에 힘들어하고 다른 아이들에 밀려 사랑을 골고루 받지 못해 상처를 받아왔던 아이들은 이제 학교가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냥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편안해서 좋아요. 여기 학교 가야 참 좋은 것 같아요. 있잖아요. 선생님들도요, 저희 이해하려고요, 편하고요, 친구들도 좋은 것 같고요, 밥도 맛있고요. 근데요, 여름에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이 없어서요. 성적 위주의 교육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받은 아이들, 국영수 위주의 보통 교과는 반으로 줄이고 아이들의 눈높이로 가르치자 이제 수업이 재밌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한문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야? 관심 없었는데 여기 와서부터 재밌어졌어요. 막 뜻풀이도 하고 막 뜻도 알고 재밌어졌어요. 공부가 쉬워요. 왜 공부가 쉽지? 선생님들이 쉽게 잘 이해하게 해줘요. 그럼 어떤 게 가장 쉬워? 수학이요. 숨겨져 있는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화 과목도 개발했습니다. 신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는 NI 과목,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익히는 사진 영상 과목, 한국과 세계 각국의 문화와 예법을 배우는 선조의 재 등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 직접 느끼고 배우면서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짜여진 규율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 규칙도 스스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는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누군가 한 명이 그 규칙 어기려면 야, 이 정도 우리를 학교에서 배려해 줬는데 우리도 이 정도 지켜야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 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기랑요. 핸드폰 가지고 놀지 않기랑요. 뭐라 등등 많아요. 어떻게 정했어? 애들 상의해서 정했어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점심시간 후에는 학교 안에 설치된 노래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어울려 놀고 하교 시간이 지나도 돌아갈 생각 없이 학교에서 노는 아이들. 사랑방처럼 꾸민 도서관에서 각자 편한 자세로 누워 책을 보고 교무실을 놀이터처럼 선생님과 함께 장난을 치는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점점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적응하기도 쉽고요. 저는 온 지 10분 만에 적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냥 공부도 잘 되고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막 아무튼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재밌고. 야, 어떻게 10분 만에 적응이 가능하지?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도요 잘해주니까 막 다 알던 사람 같고요. 친구들도 다 알던 사람 같고. 제 조금만 이렇게 다가가도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안아주고 뒤에 선생님을 안아주고 뭐 이런 걸 자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개교 기념식 당일 한 학부모님이 자신의 학교 측의 고마움을 전하다 미처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학생들 못지않게 힘들어하고 아픔 받아왔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가기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아침에도 깨워야 가고 그랬는데 여기 다니면서는 굉장히 지 스스로 일어나고 갔다 와서도 친구들하고 굉장히 재밌었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친구들도 많이 사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도 생활하는 게 그 옛날보다는 이렇게 저희 말도 잘 들어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반항을 많이 했거든요, 이야기하면. 지난 9월 1일부터 수업을 시작한 영연학교.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입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정원은 60명. 학교 측은 도움을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정원 이상의 학생 수를 늘리면 학생 한 명 한 명 살피고 보듬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이 어긋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숫자만큼 아이들한테 손길이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더 늘려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아이들부터 먼저 받고 조금은 덜 힘들면 학교에서 좀 적응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좀 점차적으로 받는 그런 형태. 현재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는 120여 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중고등과정은 70여 학교. 대부분이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시작하지만 점점 우수한 학생들의 사교육을 위한 학교가 되기도 하고 일부는 특정 학생들을 위한 특혜 학교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영연학교 역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들에 대해 교직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겠노라 자신합니다. 혹시라도 사회의 짐이 될 애들을 사회의 덕이 되는 애들로 바꿔보자 하는 그런 초심, 그것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만약에 그런 초심이 흐려지면 과감하게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문을 닫아야 된다. 영연학교가 개교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아직 그 효과를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고 감수성 많은 중학생들이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상처받은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 사회와 공교육의 품으로 웃으며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